제가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제 강의를 일반적으로 끝내고 쭉 한번 훑어보는 복습으로 하고요. 주로 제가 그냥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특별히 뭘 애운다든지 또는 뭐 기억을 한다든지 뭐 필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시고요. 에? 하지 마시고 내 아이는 이렇게 키우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한 시간을 좀 보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지 아시죠? 저는 뭐 강의를 하도 해가지고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반응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을 좀 바꾸거든요. 내용이 좀 커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그때 강의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 지금 뭐 많은 분이 계시니까 그냥 생각나면 툭툭 뱉으면 돼요. 이렇게요. 보통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간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지금 시간이 아니 내가 서두르는 건 아닌데 제가 일정의 강의 좀 해야 되니까 내용을 그런 거니까 공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하기 싫다? 또요? 예? 뭐 여기 학생 뭐라고? 참아요? 또요? 예. 또요? 예. 자,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질문을 하면 잘 들어보세요. 질문하면 보통 그 소위 영재 아이들이라는 아이들이 이제 뭐를 시키면 대답을 잘해요. 왜냐하면 계단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물어보면 짜증스러워요? 하기 싫어요? 아이고 공부 왜 해요? 이런 긍정적인 대답은 없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대답이 뭐냐면 소리를 크게 질러요. 엄마예요 이래요. 엄마예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전류를 느낄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하죠. 엄마가 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엄마가 아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뭘 좀 느끼세요. 예? 지금 내일은 제가 지금 제주도로 가서 2박 3일을 지내야 되거든요, 지금. 근데 비행기가 이제 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지금 몇 살 같이 보여요, 지금? 어리게 보여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강의할 세월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진심으로 해서 강의하는 거니까 봐요, 지금. 엄마예요, 엄마.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1000명에게요. 이거 대치동 엄마인데요. 서울에서. 그분들이 이런 질문지를 던지면 대답을 빨리 해요. 비교적. 에? 그래서 이제 1000명에게 어떤 질문을 했냐면 하루 중에 어느 날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1000명 중에 856명이 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 얘기는 거의 100%라는 얘기거든요. 856명이면.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대답 아시는 분 있죠? 제가 들어본 적이 있을 테니까. 무슨 대답을 했냐면 856명이 아이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답을 하면 많은 그 젊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하루 중에 언제 가장 불행한 걸 느끼냐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냐고, 저 학생은 엄마 좀 보내, 금방. 라고 물어보면, 아이가 456명이 같은 대답을 했는데 뭐냐면, 엄마와 눈을 마주칠 때. 근데 이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왜 그런 대답이 나올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봐요. 왜 엄마가 행복하겠어요?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일 때.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혹은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앞에 있는 동안에, 아이가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다는 뭘 의미해요? 뭘 의미해요? 냉장고 문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너는 항상, 얘는 동의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이 앞에 있는 학생이에요, 이 앞에. 동의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 고등학생이야? 중학생? 예? 중3. 가장 동의를 많이 하는데,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 엄마 한번 불러보는 거,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참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했더니 48분이에요. 48분이 지나면 아이한테 소리를 지르든지, 뭐 어떤 행동, 아니, 뭐 때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식의 행동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인데, 애는 왔다 갔다 해요.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뭐, 냉장고 문 열고, 엄마 불러보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여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요? 몇 분이요, 몇 분? 저기, 18분을 볼 수 있어요. 18분을. 자. 여러분에게 제가, 예, 꼬마, 여기 앞에 있는 학생들, 꼬마, 학생들 2명, 그 앞에, 할아버지냐, 아저씨냐. 내가 몇 살 같이 보여? 65세? 또, 몇 살? 50, 여기, 65세? 그 앞에 엄마는요? 자, 70세에 가까워요. 예? 제가 이제, 69이에요, 69. 근데 제가 이제, 왜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교육학을 한 지, 지금 40년, 교수를 제가 34년 했고, 지금 이제 호서대 석좌 교수를 하고 있고, 여튼간에 교수한 지가 제가 한 40년 가까워요. 저에게 여러분이 한국의 교육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지금 이 2가지의 질문에서 나온 그게 바로 한국의 교육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의 교육을 한 40년 당신이 2마디로 요약하라면 저는 한국의 교육은 타인지향적 교육이고 접수적인 교육이다.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2007년도에 공부는 전략이라는 책을 낸 데서 제가 한국 최초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지금 제가 아마 강의한 게 전국적으로 아마 1200-300번을 했을 거예요. 전부 다니면서요, 지금. 근데 타인지향적 접수적인 교육이 왜 문제가 되느냐? 저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타인지향 접수적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느냐? 그거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뭐라 하죠? 20세기를요? 뭐라 그래요?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보화 시대라는 건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근데 우리가 20세기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과 애플과의 그 긴 소송의 문제죠. 그죠? 처음에 출발 지점은 간단했죠. 이 모서리가 뭐 이렇게 나서 됐는 요 문제였죠, 처음에요. 근데 그게 수백만 불에 이제 토성이 됐는데요. 정보화 시대에는 타인 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시대예요. 응? 그리고
타인에 의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21세기는 그렇게 타인의 거를 마음대로 만드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21세기에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 뭐냐면 21세기는 자생화 시대다. 나의 거를 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자생화 시대다. 이거는 교육학하는 저로서는 어떤 개념이 나올까라고 해서 제가 그때 주장을 한 게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이란 개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주도 학습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해가 돼요? 어렵지 않죠? 좀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용해요.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세요. 아주 쉽게요. 아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모든 학습의 주체가 엄마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학원을 정해주고 엄마가 공부 시간을 정해주고 엄마가 뭘 하고 엄마가 뭘 하고 엄마가 뭘 하고 엄마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면 엄마라고 소리친 거예요. 저는 경험과학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통계를 하는 학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리는 소설적인 얘기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이가 얘기한 건 엄마라는 얘기는 엄마가 정했다는 얘기. 네? 엄마가 정했다는 얘기는 학습자는 뒤로 가고 엄마가 앞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는데요. 봐요. 100명의 학생인 중에서요, 상위 30%와 하위 30%가 공부하는 양을 비교해 봤어요, 제가.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할까? 여기서 공부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본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이거 질문을 하고 자꾸 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공부를 못하는 하위 학생이 하루에 12분을 더 많이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가 누가 공부를 못하기를 바라느냐 이거예요. 여기서 공부라는 건 성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성적을 높이기를 바라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질문할 때 뭐라 그랬죠? 공부는 학생들이 얘기할 때 싫어요, 짜증나요, 뭐 골치 아파요, 엄마예요, 뭐 이런 얘기 했죠. 저는 공부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뭐라고 내리부시냐면 공부는 행복 지수다. 동의하죠? 많은 부모들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잘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선생님의 칭찬받죠. 예? 주위 학생들이 좋아하지요. 부모님 좋아하죠. 저도 손자가 둘 있고 손녀가 하나 있는데요. 예? 저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공부 잘해왔다고 하더라도. 그럼 애가 공부 성적이 좋으면 애가 달리 보여요. 이렇게 달리 보이고 걔라도 이렇게 돈 더 주고 싶고 용돈 더 주고 싶고 이렇게 공부는 행복의 지수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로 저는 어디서 얘기하더라도 학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해요. 예? 저는 사교육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저는 학원 보내는 거 많이 보내야죠. 필요하면. 근데 학원을 누가 가냐면 아이가 가지 않고 엄마가 가는 거예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아이가 원해서 필요해서 학원을 보내야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우선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정의를 내릴게요. 네? 내릴게요. 자기주도 학습은, 자, 보세요. 학습자가, 예? 바뀌는 거예요. 엄마가 해서 학습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느끼시라고 했죠. 느끼세요, 오늘요. 학습자, 엄마가 아니고 학습자가 학습의 목표를 세우고 학습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 학습의 자료를 찾고 학습의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한 거를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학습 속에 학습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학습자가 학습 상황에 들어가 있는 거와 아닌 거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의 성적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학습자는 공부를 원해요. 왜 싫어하겠냐고요, 왜. 공부 잘하면 좋은데 왜 싫어하냐, 이게 지금. 그런데 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가 하도록 해야죠, 아이가. 아이가 한다는 건 뭐죠? 또 하나의 공부의 제 개념은 뭐냐면 공부라는 것은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거다. 이게. 아무리 책상에 앉아 소용없고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EBS, 지금은 이제 프로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EBS에서 12시, 수요일 12시에 교육마당이라는 게 있었죠. 또 보신 분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 뭐하고 살아요, 대충? 근데 그건 뭐냐면, 생방송이에요. 생방송인데요. 아이가 공부하는 걸 쭉 한 달 동안 찍고 나서 전문가가 그 자체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학습, 공부를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요. 보세요. 소위 공부를 안 하는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똑같이 방에 들어가 이렇게. 물론 이제 아이가 모르죠. 전혀 모르는데 똑같이 방 안에 들어가서 60분 동안 공부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CCTV로 찍는 거예요. 연거 보세요. 한 번이면 안 되니까 한 열흘 정도 찍은 거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연속 출연을 했을 때 이제 그걸 보면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방에서 60분을 보내는 게 소위 밑에 있는 학생들은 책상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죠, 당연히. 뭐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엄마에 대한 불만을 얘기해요. 엄마는 왜 밖에 어쩌고 하면서 왜 나는 방 안에 넣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5분 내지 10분이 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친구한테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는 지금 방에 갇혀가지고 있는데 우리 엄마는 밖에 TV 보고 있어. 이런 거 하다 보면 10분이 지나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잠깐 책을 보는 척 하다가 그러면 10분도, 보는 척 하는 거지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뒤에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 근데 반면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보면 시간과의 싸움을 해요. 시간과의 싸움을. 엄마가 밖에 있단 말 관계가 없어요. 그게 관계가 없고 시간과의 싸움한다는 얘기는 60분을 자기 거로 만든다는 얘기.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라는 게 뭐냐, 이게 공부라는 게.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40년 이상 살았는데 결국 공부라는 거는 시간을 얼마나 투입하느니 그 양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매년 수능에 1등 아이들이 왜 종편에 나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했냐고 나와서 하는 그런 게 혹시 보셨죠? 그때 여러분이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죠? 아유, 얌체 같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아요? 안 느껴요?
느끼죠? 걔들은 이런 거잖아요. 60분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좀 지루하니까 보통 아이들은 어디냐면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요. 그때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거를 전부 정리하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시간을 갖잖아요, 지금. 집에 와서도 그래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면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이 그거를 막아요, 부모님들은. 자, 제가 한 연구를 해봤는데 어떤 연구를 해봤냐면요. 한국인의 잔소리 유형에 관한 연구를 해봤어요. 잔소리 유형. 그 학자들이 원래 그래요. 가만히 생각했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게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요. 참 종류 많더라고요, 한국인들. 그걸 연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제 제가 한 100가구 정도 이렇게 가족에다가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CC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렇게 해요. 하고 잔소리 하는 걸 전부 하고는 제가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해봤더니 12가지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3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엄마들이 어떻게 아이를 망치고 있는지를. 첫째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충고형 잔소리예요. 여러분들 그 명절이 오죠? 여기 대부분이 이제 어머님들인데 명절에 오면 가장 싫은 게 뭐죠? 동서하고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러냐 한마디 하는 거죠. 축하하게 그러면 그날저녁에 남편하고 이제 또 한바탕 하는 거죠. 충고형은 뭐냐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누구는 언데 너는 왜 이러냐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너는 바보 멍청이고 네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반도 민족이요. 이 반도라는 민족 알죠? 이렇게 큰 대륙 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크게 본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밑에 배꼽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 반도 민족이 특성이 뭐냐면 타인지향적이에요. 이렇게. 네? 타인.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뭐 전 여기서 뭐 정치적인 얘기 할 필요 없는데 그런 면이 있잖아요. 지금. 예? 한마디 툭 던지니까 어디서 툭 그거 아니야. 또 어디서 툭 그거야. 하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충고형 잔소리는 아이로 하여금 너는 뭘 할 수 없다는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 착한 아이에게 그런 한계점을 만드냐 이거예요, 지금. 두 번째가 뭐냐면 습관형 잔소리. 아이만 만나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때요, 그냥? 아이만 만나면 뚜뚜뚜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만 만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뚜뚜. 그때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뭐죠? 입을 딱 막고 잔소리 셀프 다이어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딱 여기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 딱 쓰세요. 쓰셔가지고 한 달 후에 그걸 보면 같은 얘기의 반복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아이와 엄마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체벌형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엄마 뭐 철수야 엄마 옷 좀 봐 이렇게 하면 볼 거 아니에요. 네가 볼 때 쭈글쭈글하지. 엄마 왜 옷이 왜 쭈글쭈글해 이렇게 하면 철수야 이 옷을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데 집에서 대충 빨았더니 이렇게 쭈글쭈글하다. 내가 보기도 엄마가 안 됐지. 그러면서 딱 나오는 얘기가 아빠 월급의 3분의 2가 네 학원비로 나가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기도 못했다. 한오면 애는 학원 가서 엄마 옷만 생각하죠. 에? 자, 우리들은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를 이렇게 막는 거예요, 지금. 내 아이는 21세기에 살 아이는 뭐냐면
자생적인 사고를 해야 될 아이고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스스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 그 아이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편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하면 됐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잘한다는 거는 뭐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요 내 아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아니니까 이건 좀 있다고요. 좀 아이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도 여기 뭐 부교육감님과 한마디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를 볼 때 어때요, 지금?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은 딱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아이하고 남편이 떠오르죠. 남편 하면 어떻게 해요? 남편 하면, 내 사랑이래요? 내 사랑하고. 왜 이렇게 웃는 표정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여기 신혼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남편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다른 얘기 없이 하고 돈 좀 더 벌어왔으면 좋겠거니. 또는 술 좀 안 먹었으면 좋겠거니.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른 건, 아까 뭐, 어떤 분은 뭐 흉악한 얘기 쓰는데,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대충 뭐, 그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저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녀하면? 그 엄마는 옆에 있는 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잘했으면. 그 얘기는 좀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봐요. 오늘 제가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저는 이제 69이니까 앞으로 살 날이 저는 한 5년 정도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산다는 자체가 너무나 귀찮아요, 저는. 이거 동네방네 봐요. 어제죠? 어제 대구, 오늘 광주, 내일 제주도. 근데 이거 이러죠. 그러면 안 하면 되냐고. 이게 안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이게 연결이 되고, 뭐, 급하면 교육감 전화 오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전화 온 건 이런 거예요. 직원이 하다 안 되니까 내가 할게. 그리고 옆에 있는 하다가 만약에 제가 노 하면 그분은 또 뭐가 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게, 또 이제 강의하는 게 좋고,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문제인데, 여튼간에요. 전 그래서 한 75세까지만 살고 생을 마감하는데 마지막인데 할 게 뭔가 이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많이 사는 게 귀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귀찮아요. 오늘도 서울서 오는데 제가 이제 숙대에 이제 차를 이렇게 갖다 이렇게 이제 파킹 두고 거기서부터 이제 용산이잖아요. 여기 호남선은 용산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오늘 눈이 오니까 차가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분 전에 용산역에 반드시 도착해가지고 막 뛰어서 왔어요, 이렇게. 오면서, 귀찮아, 왜 사나, 이런 생각이 했는데요. 늦어봐야 이렇게 안 되잖아, 이거는. 근데 여튼에 사람 문제를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최근에 죽은 사람들 기억에 남는 사람이, 물론 YS 있지만, 스티브 잡스가 생각이 나죠. 좀 몇 년 됐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제 죽을 때, 어떤 생각, 여러분, 그분이 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했어요? 죽을 때? 죽고 나서? 안타깝다는 생각 했어요, 그냥? 뭐요? 안타깝다? 똑같다? 죽는 건 똑같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가 10년, 20년 더 살아면 이 지구에 어떤 선물을 주고 죽을까? 저는 스티브 잡스의 번역된 거 말고 원문을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매삼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그냥 갈등의 연속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 사람 왜 쫓겨났잖아요, 중간에. 아시죠? 쫓겨나 다시 들어갔잖아요. 에? 그런 과정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5년 내지 10년 아니면 20년 살면 어떤 메시지를 지구상에 던지고 죽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인생을 끝냈을 것 같아요. 아무렇게 해요, 그냥 편하게.
100%요? 몇 프로요? 10%? 20%? 왜 이렇게 인색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개발하고 계세요, 지금? 모르죠?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현재는 항상 부족한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을 때 생각을 해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송아지는 태어남과 요새 이제 사람이 도와주지만 깨어남과 동시에 엄마의 젖을 빤다 그래요. 인간 이외의 대부분의 동물들은 자기가 이렇게 몸을 뒤척이면서 자기의 생존하는데, 사람은 놔두면 76시간을 72시간인가를 이렇게 팽개치면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인간이 태어날 땐 나약한 존재로 태어나죠. 그러나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돈 많이 낳겠지만 지금 세 번째 손녀가 지금 이제 8개월이에요. 8개월인데 우리 집에 가끔 가다 오면 나는 오는 게 싫은데 자꾸 올라 그래. 우리 집에 오는 거 오면 그렇잖아요. 무겁고 막 이런데 아프고. 근데 자꾸 오는 뭐가 생기니까 자꾸 오더라고. 이렇게 오는데 걔를 내가 보면 난 이제 심리학자니까 관찰을 해요. 걔의 표정은 하루에 12번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아버지가 도와주면 웃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제 이뻐하니까 이제 할아버지 따라하면서도 조금 자기가 싫어하면 인상을 하고 그냥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봐요. 8개월 된 애가 자기의 희로애락을 다 얘기해요. 에? 좋고 싫은 거. 그리고 인간은 물론 이제 연구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심리학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에 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의학 같지 않고 보통 1년이 되면 자기의 사고 능력이 거의해서 말도 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죠? 태어날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는 현재는 좀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남편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좀 희망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아이가 현재 100명 중에 뒤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잠재 가능성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어제 제가 이제 그 대구 텍스콘가 뭐도 기억하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동대구역이 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끝나니까 한 분이 이제 동대구까지 이렇게 좀 태워다 주겠다고 오는데, 오면서 이 양반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강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남편이 40대 중반인데 췌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이제 대학에 있는데 조금 이제 과가 좀 이렇게 와일드한 과 같아. 이렇게 술도 좀 많이 맞는 이제 그렇게 좀 건강한 그런 이제 과기 때문에 그런 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 참 못해준 게 한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 무한한 잠재 가능성이 거기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자기도 이제 그런 희망을 갖고, 요새는 정말로 그런 남편이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남편이었더니, 옛날엔 지겨운 남편이었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남편 없다고, 평생 존경하며 살겠다고, 건강만 해주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현재 어느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 어떤 모자라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의 자녀는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생기죠? 기대가 생기고, 칭찬이 되고,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잔소리를 12가지 잔소리를 안 하고 칭찬하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 벌써 지났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반성할 게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반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반성하셔야 돼요, 꼭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잔소리. 예? 그리고 자기도 학습은 학생이 먼저 하는 거예요, 학생이. 예. 그럼 몇 가지, 좀 얘기를 할게요. 잡스가 먼저 나왔죠. 먼저 세상을 떴으니까요. 잡스가 나왔고, 두 번째 게이츠가 나왔죠. 빨리 할게요. 세 번째 저커버가 나왔죠.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훌륭한 분. 또요? 훌륭한 뭐요? 훌륭한 부모님이요? 또요? 다른 분은요? 또요? 아니 뭘 그렇게 딴 얘기를 해요? 돈이 많다는 게 부럽죠. 그렇지 않아요? 그 생각 안 들어요? 돈 많다. 안 들어요? 여러분 상당히 고차원적이네요. 자,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자녀 교육 방법을 제가 추출해냈어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했고 부모들은 어떤 일을 했느냐를 제가 분석해낸 것을 4가지로 정리할 테니까요. 요거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시기를 바라요. 알겠죠? 저거는 이제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사람들 전기를 읽으면서 그 성장 과정을 보면서 엄마들이 어떻게 교육했는지를 좀 물 좀 주실래요? 저기 물? 네,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이제 네. 그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를 꼭 좀 오늘 이해하고 가시길 바라겠어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이 네 사람은 이런 식의 교육을 받았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의 특성을 일찌감치 빨리 부모와 자녀가 알아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에? 과연 자녀의 특성을 빨리 찾아낸다는 거. 자, 우리나라의 잘못된 건 뭐냐면 자녀의 특성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아이를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랬죠? 21세기를 자생화 시대를 했죠. 자생화 시대는 자기가 그분의 1인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1인자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분야의 1인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내 자녀의 특성을 찾는 방법을 제가 시간을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이렇게 하면 돼요. 자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부부가 3개월 정도를 관찰을 해요. 관찰하면서 내 아이는 뭐를 잘할까를 한번 체크를 해가면, 행동 체크를 해가면서 관찰을 하기를 꼭 부탁을 해요. 그러면 3개월 후에는 두 부부가 뭐를 잘하는지를 합일점을 찾는 대화를 해요. 그럼 보통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해.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일치하지 않죠? 그리고 그때 자녀를 만나서 너는 뭐를 좋아해? 너는 뭐를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2개월을 더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셋이 만나서 자녀의 특성을 파악해보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은 자녀의 특성을 처음에 파악하는 것부터 돼야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하기 싫은 과목을 하면 절대로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잘하느냐? 자기가 좋은 것부터 해야 돼요. 학습의 유명한 이론 중 하나가 전이 효과라는 게 있죠. 한 분야를 잘하면 자연적 다른 분야도 잘한다는 게 전이 효과라는 거죠.
봐요. 누가 공부를 못 하겠느냐 이게. 누가 공부를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가 성적을 안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봐요. 여기 한 400~500명 되나요? 한 500~600명 되는데 보면 이 중에 성향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있을까요? 틀림없이. 왜 엄마 보자 그래? 자, 성형을 아무리 해더라도 다르죠 지금. 예? 다 다르잖아요 지금. 예? 저는 딸만 둘이에요. 제가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천추의 한인데요. 헐습죠 어떻게 해요? 우리 때는 정말 보세요 여기 우리 때는 아들 중요했어요 정말. 요새는 뭐 근데 두 딸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늘과 땅. 그럼 우리 이래요. 우리 함께 키웠어. 농담으로 내가 이제 우리 집사람 보고 큰애는 당신이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달라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저는 사람의 특성 중에 가장 좋은 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분야의 일인자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특성을 찾아야 돼요. 그러자면 그 아이는 절대로 자기도 학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면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론, 인지, 정의, 행동 이런 건 제 책에 보면 무수히 나와 있어요. 무수히 나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보시고 저는 저자를 만나서 여기서 이 얘기를 주셔야 돼요. 먼저 그걸 찾아야 돼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고 나면 그 특성이 만들어지면 그 아이는 흥분을 해요. 저는 대학을 다니다가 여기서 이제 공개적인 얘기 아주 좋은 대학을 다니다가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고 103사로 중대 갔다고 돌아갔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제가 싫으니까래요. 그게 아무리 좋더라도 싫으니까 저는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화가 하니까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산부인과 의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자녀도 사람이에요 사람. 왜 여러분의 자녀를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럼 자기도 학습이라고. 그건 말은 아니에요. 행동을 옮기셔야 돼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뭐냐면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는 억지로 이건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방향에다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엄마 나 과학에 대한 책 읽고 싶어? 하면 과학에 대한 책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읽어 하고 과학책 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환경은 아이가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 조작이 좋아하면 그걸 만들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까 빌 게이츠나 다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지금. 아이가 좋아하는 환경은 아이가 만드는 거지 부모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수백 권 사놔봐야 그 책 읽어요? 엄마의 쇼잉하면 이렇게 자랑거리만 되죠. 우리 책 많아? 그건 누가 읽어요 누가?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문제를 제가 강조할게요.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컴플렉스가 일반적으로 있고 자신을 안 믿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뭐래? 특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안 믿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네가 하면 뭐래? 아이고 너만 보면 답답해? 그럼 속은 이쁘면서 가슴에는 너무 이뻐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어?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믿자 이거예요. 자, 믿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믿는 문제를.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이건 참 네 가지로 제가 설명할게요. 자신을 믿는다는 얘기를. 조금 그 사이에 조금 학문적인 얘기할 테니까요. 하세요. 자기주도 학습은 인지적인 전략이죠. 공부에 대한 지적인 능력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뭐예요? 보통 많이 하는 거로 모티베이션하게 해서
동기적인 요인이죠.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세 번째, 행동 요인이라 책에 다 나와 있어요. 행동 요인이라 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하고 싶어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공부 잘한다는 게 자기도 학습이잖아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 가장 필요한 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나요, 나. 한번 해보세요. 나 한번 해보세요. 나. 공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누가 하는 거예요? 나가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실 때 뭐 전국 여기 대전에서 왔어요? 사람 들어보세요. 대전에서 오신 분. 왜 대전에서 여기까지 멀리 왔어요? 왜 왔어요 여기까지요? 공부하라고 왔더니 그게 바로 이제 모티베이션. 봐요. 저분이 진짜 어쩐지 열심히 하시더라 보니까 대전에서 오셔서 그렇구나. 너무 열심히 하세요 지금. 내가 민망할 정도로. 저 좀 그만 보세요. 보세요. 왜 잘 보세요. 지금 웃을 시간이 없어요. 좀 웃겨야 되는데 봐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죠. 응? 근데 여러분은 내 자녀가 하기를 바라죠. 그러면서 하지 못하게 하죠. 이 기막힌 얘기를 제가 할게요. 저는 죄송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하지만 저는 연예인을 싫어해요. 연예인을 너무나 싫어해요, 저는. 그 이유는 있는데요. 저는 특히 누구를 싫어하냐면 연예인 중에서 코미디언을 싫어해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은 의도적인 것 같고 웃기려고 하는 것 같고 자연스러움이 없고 이제 그러지. 여하튼 개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이. 그런데 저는 아주 좋아하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배우가. 그게 누구냐면 최진실이에요. 저는 진짜 인터뷰도 했었고, 혹시 옛날에 최저하고 어떤 무슨 주부 잡지인가 어디에도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최인실이 딱 죽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좀 날라오는데, 왜 울었냐고요, 지금. 그 대답은, 저 뒤에 들리세요? 저쪽 가서 뵐게요. 괜히 뒷방에 아줌마들 같이 저쪽에 갔다. 보세요. 저는 울었어요. 운 이유가 뭐냐면, 죽기 전 내가 한 번만 최진실을 만났으면, 최진실은 생을 달리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내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진짜. 내 방에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왜 최진실은 죽었죠? 악플 때문에 죽었잖아요.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악플 때문에. 인간은 두 가지의 얼굴이 있어요.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가 있어요. 객관적인 자아는 밖에서 나를 보는 게 객관적인 자아예요. 그리고 주관적인 자아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자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이게 슬픈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요? 봐요? 최진실은 밖에 있는 객관적인 자아가 너는 어떻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을 끝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건 주관적인 자아와 객관적인 자아가 있는데요. 슬프게도 인간이라는 건 객관적인 자아를 통해서 주관적인 자아가 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객관적인 자아를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바로 누가 만드냐면 중요 타인이 만들어요.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중요 타인은 누구예요? 부모님과 선생님이잖아요. 객관적인 자아를 통해 주관적인 자아가 오는데 객관적인 자아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뭐라고 했죠? 아까 제가? 잔소리? 그것이 바로 객관적인 자아, 주관적인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의 출발점은 주관적인 자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드는 대부분의 객관적인 자아는 상당한 부분이 부정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칭찬을 안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하라는 얘기는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럴 때 객관적인 자아가 긍정적일 때 주관적인 자아가 긍정적이 되고요. 그럴 때 동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요. 제가 8분 남았는데요. 간단히 객관적인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해야 돼요. 저는 윌리엄 제임스가 1832년에 사이칼라지라는 그 책에서 쓴 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 첫째 그 사람이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객관적인 자아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의미 있는 기대를 하라는 거예요. 기대, expectation. 이거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내 아이가 저 바닥에 있는데 기대가 돼요? 안 되죠. 예? 내 남편이 괜히 헤매고 있는데 기대가 돼요? 안 되죠. 여기서 제가 진실한 기대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열망과 기대, aspiration과 expectation 두 가지의 근데 aspiration은 뭐냐면 이거는 의미 없는 기대예요. expectation은 의미 있는 aspiration 의미 없는 기대고 이건 의미 있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대를 아이에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현실 상황을 보면서 아이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봐요. 현재 최동선 얘기자면 저 바닥에 있는데 넌 무슨 대학에 갈 수 있어 하면 그건 뭐죠? 장난이죠. 그죠? 에? 엄마 나를 놀려? 엄마까지 나를 놀리면 난 갈 데 없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는. 그죠?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제가 기대, expectation을 얘기했죠? 발음도 안 되네요. 너무. 두 번째가 뭐냐면 확인.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시간만 3시간 된다면 이럴 이유도 없는데 지금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입이 타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현재는 확인과 인정이에요. 여러분들 꼭 부탁해요. 저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지금 제가 언제 여러분을 또 만나겠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확인과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아이가 있는 걸 확인해주고 인정.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봐요. 내 아이가 지금 이제 저 밑에 있어요. 그거를 탓하지 말고 그걸 엄마가 받아줘요. 엄마가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이에게 상호작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이 된다는 엄마의 가슴에 자기가 묻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간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건 윌리엄 제임스 얘기인데요.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는 꿈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밑에 있는 아이, 친구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선생님이 인정을 하겠어요? 학교에서 인정을 하겠어요? 학원에서 인정하겠어요?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누가 확인을 시켜주겠냐고요. 여러분이 확인해주고 인정을 해줄 때 걔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때 아까 객관적인 자아가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윌리엄 제임스 얘기 뭐라 했냐면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매일 매 시간마다 상과 벌이 상호작용하는 거다. 상과 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잘 갔다 와. 아유 오늘 아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상이잖아요. 에? 둘을 술 먹고 나면 아이고 맨날 술만 먹어. 이게 벌이잖아요, 이게. 그죠? 인간의 상호작용은 매일 상과 벌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루가 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아이를 책망하고 아이에 대해서 뭘 하죠.
그 모든 얘기는 상과 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상과 벌을 여러분들 왜 해요?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책망을 하든 칭찬하든 벌을 하든 간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내 아이는 엄마의 말씀을, 아빠의 말씀을, 할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봐요. 학교를 갔다 온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제 철수면, 여기 이제, 저 아나운서가 최동서 아나운서시면, 아나운서가 유명하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 딸도 아나운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름 불러게요. 예? 예. 동서가, 부르는 거 이렇게. 부르면서 걔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엄마가? 보통 하는 얘기죠. 학교 잘 갔다 와서 오늘은 뭐죠? 오늘은 춥지?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추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얘기들이냐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99.9%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매일 공부를 한 얘기만 해요. 이거 여러분들 왜 깨닫지를 못해? 기막힌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밥 먹었냐 얘기도 하고, 또 잘 있는 얘기도 여러 가지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해요, 여러분들은. 옷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엄마가 하는 모든 얘기는 공부에 대한 얘기로 아이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봐요. 얘가 그러잖아요, 지금. 믿잖아요, 지금. 이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지금 엄마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의 자기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기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아파트에서 자기 방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자, 첫째 뭐요? 기대. 둘째 뭐요? 확인. 셋째 뭐요? 상과 벌을 의미 있게. 그 다음에 넷째 뭐요? 스스로의 공간을 갖게 하자. 이거죠. 예? 그럼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시간 지킬 테니까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하고 한마디만 더 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자기주도 학습은, 자, 봐요. 이거 따라해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봐요. 봐요. 자기주도 학습은 공부에서 엄마의 주도권이 학습자에게 간다. 아시겠죠? 이건 꼭 외우세요. 두 번째, 모든 학습에 관한 결정. 여기서 모든 학습에 관한 결정이라는 게 뭐냐면 학습 교육 목표, 또는 학습을 하기 위한 자료 수집, 또는 전략, 마지막에 학습의 결과에 대한 평가, 이거를 엄마에게서 학생으로 간다. 학생이라는 건 학습자가 학습자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학습자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야만이 아까 얘기하는 그 학습자는 뭐냐면 공부에 진실한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거고, 그 학생은 결국에 행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성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없고 성적이 뒤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아까 제가 기막힌 얘기를 했잖아요. 공부를 못한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보다 하루에 17분을 더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책상에 많이 앉아. 이게 뭐냐면 누구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상당한 부분을 여러 학부모님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의 주체는 학습자가 진실하게 시간을 투입하는 그 양을 의미한다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면서 학습자가 좋은 길을 조금씩 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거 한마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자기도 학습을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질문받는 게 뭐냐면 자기도 학습을 아이를 놔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학습자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학습자가 우선이 될 때야만이 학습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처럼 자생적인 학습자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